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제1차 구리시 의회 의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례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의회 홍보팀장 김은미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지난 12월 9일에 끝난 제3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주요 안건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심사 결과, 12월 제1차 주례회의 안건 등에 대해 의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심사 결과와 제319회 제2차 정례 3주차 주요 안건에 대한 의장님 브리핑, 이어서 12월 제1차 주례회의 안건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시 의회 권봉수 의장님을 앞으로 모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심사 결과와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주차 주요 안건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전 주간, 그러니까 예결위 활동을 우리 319회 2차 정례 기간 중인데 제가 브리핑 시간을 가졌었고, 지난 주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격주가 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날씨 오늘 되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셔서 추우신데 식사 후에 이렇게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와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의회와 관련된 제가 요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말이 막 뭉개져 가지고요. 꾸준히 그렇게 해 주셔서 하여튼 의회의 활동 상황, 그게 뭐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고할 거리들 뭐 이런 것들 풍부하게 예전보다는 더욱더 접하게 되는 게 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께서 도와주셔서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더 열심히 2024년도에 또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미 개략적인 그러니까 2주 전 제가 브리핑 시간에 이제 예결위에 올라가서 심의되는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래서 결정 과정에 조금 이제 뭐 내용들이 이제 확정된 것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원래 진행할 생각이었냐면 이미 지난 주간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을 때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충실하게 보도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래는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을 이 브리핑 자리에 내려오시게 하셔서 뭐 삭감의 이유라든가 삭감 과정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 등 백브리핑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 우리 지금 행정조사 특위 세형주택 그 지역조합과 관련해서 행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개략적인 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직접 행조특위위원장님이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의원 발의로 지난 주간에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이 와서 오늘 좀 원래 브리핑을 하자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2시부터 지금 행조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증인을 답변을 듣는 자리여서 제가 2시 반까지 좀 연기할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또 증인들 시간이 있어서 그건 어렵겠다고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냥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리의 브리핑은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마 뭐 개괄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든 자료를 통해서든 알려드리고, 또 그 외에 그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문서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기사 쓰시기에 편하게 백브리핑 시간에 좀 설명드리고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소통의 관계도 좀 넓혀가면서 실제로 그 각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뭐 조례 개정의 취지라든가 또는 어떤 그 원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설명드려서 어떤 기자를 쓰실 때 그 본의, 진의가 잘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다행히 이제 저는 지금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고 그런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기사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 전부 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주 전 정례 브리핑 시간에 예결특위에 상정된 거는 설명드렸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세입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세출 예산에서 세출 예산에서 총 46억 2,7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안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해가지고 가지고 온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 낼 때 실제 이제 삭감 조서는 같이 첨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브리핑 시간에 조금 설명 자료로 여러분께 그 브리핑 자료로 나눠드린 그 세출 예산 삭감 내역을 조금 보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5건, 일반회계에서 총 25건에 대해서 삭감 그 비목, 그다음에 삭감 액수, 그리고 삭감을 하게 된 예결특위의 의견까지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부시장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부시장이 6개월째 공백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왔냐면은 2023년도 1년분을 다 반영해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결특위의 의견은 아직 도대체 부시장을 언제 선임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전망도 없고 제대로 설명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 나중에 일부는 불용 처리해야 될 예산이니까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이후에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써라. 그래서 부분 삭감입니다. 부분 삭감. 그 다음에 이제 구리소식지 예산이 거기 보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부 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뭐 1억 그러니까 2억 8천이니까 한 1억 9천, 2억 가까이 증액 요인이 생기고 아니군요. 한 1억 5천 정도. 그다음에 그 종이값 뭐 펄프 값이 올라서 지대값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한 2억 3천 정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예결특위의 의견은 현재 수준의 예산 규모에서 구리소식지를 발행해도 전혀 부족치 않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보시면 거기 구리시 노인복지관 집기류 등 구입해가지고 5억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륵입니다. 노인복지관 문제는 하여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전임 시장 시절, 전임 의회, 전대 의회 시절에 시작되어진 일인데 저희 구대의회가 출범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 확인, 그다음에 추경 예산 이번 2023년도 본 예산까지 쭉 처리해가는 과정에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신축 공사보다는 훨씬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리모델링이 시작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설계가 변경되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래서 지금도 약 25억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 네, 일단 의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 노인복지관이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결되어서 그 안에 우리 그 구리시의 어르신들이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사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책을 한 가운데 허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료든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속에서는 얼마든지 절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삭감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학교 지원 예산들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인데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에 학교 선생님들의 노트북이 좀 낡아서 그걸 교체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안이 집행부에서 올린 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예결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이건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기에는 좀 이유가 타당치 않은, 그거는 교육 예산에서, 교육청 예산에서, 아니 교사가 지금 노트북이 낡아가지고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면 교육 예산에서 당연히 반영해서 기기 구입비로, 비품 구입비로 해줘야 될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받는다는 게 그건 온당치 않다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장, 그러니까 3페이지 받으신 브리핑 자료 3페이지에 왕숙체육공원 주차 관제 시스템 도입, 요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요, 여기 1억 5천을 전액 감했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세입 예산에 1,000만 원 삭감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숙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무료로 그냥 거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다가 주차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주차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 1년도 주차료 수입이 1,000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을 1억 5천을 만들어 놨는데, 의회 의견은 아니 그 시설을 만든 게 우리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1억 5천 들여서 관리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1,000만 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차료 받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이냐. 그래서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에서 감해가지고 현재처럼 거기를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리틀 축구단 차량 구입비는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리틀 축구단에 차량이 있는데 낡아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의회 의견은 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니 아직은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사에서 또 본 것 같은데 장자대로 군악대 축제 예산이 감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시장님이 이제 공약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약에는 군악대 축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 현재 군악대나 밴드들이 실제로 운영은 하는데 공연할 곳이, 코로나도 그렇고 전체 사회 분위기가 옛날처럼 막 군인들 데려다가 이런 행사에 이렇게 동원하고 하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해군 군악대, 육군 군악대, 군단 군악대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있는 군악대들을 모아서 장자대로에서 군악대 축제를 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그걸 보러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걸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도대체 구리시가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를 들면 대부분 지금 군악대 그 퍼레이드를 하는 데가 진해 또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군사령부가 있고 진해는 그 해군 항구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 군하고 시민들의 관계가 밀접해 있는데, 저희는 구리시에는 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생뚱맞다. 그리고 그게 무슨 관광 유입 효과가 있겠냐는 의견으로 전액 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뭐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 계산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라. 그 외에는 뭐 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구리타워 전망대에다가 무슨 천체만원경 비슷하게 뭐 별자리 보는 망원경 비슷한 거를 설치하겠다는 그 하단부에 있는 2억 예산은 실효성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별로 동의를 못한다. 지금 사실은 거기 그 우리 구리타워도 당초에 소각 시설을 만들 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회전 돌아가는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아래층에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혀가고 있는 거기에다가 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 2억짜리 천체망원경 해놨다고 해서 무슨 시민들에게 큰 저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정도를 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을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이제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우리 조선아 예결위원님들에게 전에 들어서 삭감이유를 지금 전달하는 거고 예결위원장님이 내려오셔서 설명드리면 좀 더 리얼하게 현장에서 어떤 또 의견 대립이 있었느냐 또는 설명 듣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를 이런 백브리핑 시간에 좀 전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그걸 못하게 돼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관해서도 우리 언론인들께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그 3주차 운영 결과 우리가 2차 정리회에서 3주차 운영 결과 우리가 처리한 안건들을 이렇게 내용별로 정리를 해놓은 안건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그때 주례회의 설명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안을 11건 그리고 동의안 승인안을 5건 그다음에 일반 안건 3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신 것처럼 조례 규칙안 중에 하나, 둘, 셋, 넷, 5건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데 그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재정 조례입니다. 재정 조례. 그리고 김한슬 의원이 이거는 제정하는 조례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이것도 사실은 김한슬 의원이 내려오셔서 이 조례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 보도자료보다 좀 더 리얼하게 좀 설명을 오늘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행조특위 때문에 못 내려오신 거고요. 그 주차장 조례 일부 김성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또 아마 차후에 이경희 의원이 다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출산 장려 정책, 우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감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차장 조례 감면 내용에 보면은 2자녀부터 감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강화시켜서 하여튼 다자녀를 가지신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줘서 출산 지원에 좀 장려에 우리 취지에 맞도록 하자라고 해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그 윤리특별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그 발의하신 규칙안은요. 요건 새로 제정된 건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회 내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규칙에 반영하는 내부 규정안입니다. 그다음 양경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제 그 우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쭉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신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 부문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농아 뭐 이렇게 해서 기존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원이 지금 한 4회 정도로 올라온 게 신장 장애인이 많아졌습니다. 그 투석 환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조례에다가 그 신장 장애인 항목을 명시해서 신장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이건 이제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공무원 그 봉급 인상률에 준하는 액수만큼의 의정비를 인상하도록 의결한 것을 요 우리 조례에다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나온 거고요. 이상 5건은 우리 의회 발의 조례고요. 나머지 이제 6건이 그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그 중에 뭐 개정 조례안들 말고 일단 차례대로 보시면은 지속가능 발전 조례안은 이게 법이 지속가능 발전법이라는 그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 조례안을, 그리고 이제 주관 부서도 이 지속가능 발전법은 우리 기획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해당 부서에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급금 설치 일부 뭐 이거는 별 적이 없는 거고, 심폐소생술 개정 조례안 요것도 그냥 해당 내용의 개정 조문이고, 그 세 번째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도 이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이건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개 수도급 수조례 일부 구동도를 하수도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걸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동의안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회계, 그다음 기금, 그다음에 이것도 착한 임대인,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이제 감면,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이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들, 어린이집 2곳 시립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권 중에 이거는 2건은 이제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 발의로 하나는 지금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그 병합지원청인데 복합지원청인데 그걸 분리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건의문을 의회가 채택한 안입니다.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 의견 제시안은 현재 우리 구리시에 2006년, 7년 이 어간에 우리 중규모 당시에 그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13개의 구역을 쭉 해제해가지고 그 안에 도시계획 시설을 잔뜩 넣어놨는데 도로 등등, 사실 시가 돈을 그걸 하려면은 그때 설명드릴 때 보니까 한 7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풀려집니다. 그게 한 2026년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묶었던 것들이 다 이제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라도 혹시 의회에서 뭐 이 미집행 시설을 해제할 것을 뭐 건의하는 그런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을 살피라고 의회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브리핑 자료 세 번째가 어제 저희가 주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정리회 끝내고 어제 주례회를 했는데, 왜 주례회를 했냐면 다음 주에 또 3일간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임시회인데요, 이제 마무리 추경을 해야 됩니다. 4회 추경을 해야 돼서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임시회를 하도록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첫째 날은 일반 안건, 둘째 날 하고 그 셋째 날 이른 시간까지 예결위, 그리고 셋째 날 오전 늦은 시간에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3일간의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일부 들어가야 될 안건, 예를 들면 그 위에 동의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해가지고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 가족의 이제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거기에는 뭐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 항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해당 희생자분이 한 분 계셔요. 한 분 계시는데 아직은 지금 이게 하지 않았는데, 이 감면 동의안이 선정되면
그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서울에 사시는데 이번에 희생되신 분의 가족인데 구리시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땅이든 뭐 건물이든.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리시의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그러니까 다음 주 임시회 때 동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어제 설명한 겁니다. 참고로 어제 이 용어에 관해서 약간 주례회의 시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아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집행부의 안은 뭐냐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통일돼서 요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취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 이렇게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의 제목을 수정해서 승인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의회가 대응하자 정도로 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반 안건 4건 중에 2건은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 그리고 그 시장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과정에서 언급됐던 문제와 관련돼서 복합적으로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건입니다. 뭐냐면 저기 구리여고 가는 삼거리에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건 이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각 시 자치단체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여름쯤에 해서 하반기 정도에 지금 공정률이 한 55% 정도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 하나가 올라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메타버스라고 요즘 그 가상 체험보다 조금 진보된 그 미래 기술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그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이 청소년 수련관에 건립하겠다. 이제 그 예산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그 의장석에서 제가 발언한 건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방정환 아카데미를 또 시장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의 종합적 계획. 그다음에 어제 2억이었나요? 2억 우리 메타버스 예산이 2억인데 그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그 메타버스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관련하는 거냐? 그 업무는 또 정보통신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통신과장, 평생학습과장 2개 국장이 같이 연석해서 거기에 대한 어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지금 전기차 이제 보급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러면 주차 면수에 비례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구리시청사, 그러니까 구리시청 야트홀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 편익 시설인 소각장에 있는 주민 편익 시설에도 그동안 충전차가 그 법정 대수에 비해서 적었답니다. 적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 모델이 돼가지고 이걸 시에서 그 충전 시설을 하려면은 뭐 대당 한 600만 원 이런 정도로 이제 그게 완속 급속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는데 그걸 사업 모델로 하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업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는 그 회사에서 하고 충전 시설의 설비는 그 요금에서 충전 요금에서 수익 모델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 각 시군으로 협력사업으로 내려와서 협약을 해서 시는 토지,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은 그쪽에서 설치하고 향후 5년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외부 기관과 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일인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약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OU를 맺는 일은. 그래서 어제 주례회의에서 그렇게 보고하러 온 안건입니다. 이상이 오늘 브리핑해 드릴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이제 요것과 여기였고 부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는 이제 구대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6개월 정도 활동을 저희가 했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있는 정례회가 하반기로 밀려와가지고 저희가 9월 달에 1차 정례회, 11월 달에 2차 정례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6월에 1차 정례회, 11월에 2차 정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 2차 정례회 기간 되는 동안에는 그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안건이 있어요. 그게 시정 질문의 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해가지고 의사일정으로 반영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를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임시의 기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 어떤 안건을 제출했거나 무슨 동의안이든 조례 개정안이든 그러면 질의답변 과정에 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수세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묻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의회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지금 하나 우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냐면 5분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5분 발언이 의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의장이 24시간 전에 허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던지는 겁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해 보여서 의원님들과 지금 논의 중입니다. 현안 질문의 건을 하나 회의 규칙에 넣어서 임시의 기간 중에도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을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현안에 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 전반은 아니지만 그 임시의 시기 또는 그 해당 시기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던 시민들에게 커다란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구리시 의회 규칙에다가 회의 규칙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과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임시의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뭐 그렇다고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제한되겠죠. 우리 저 국회에서 보면은 총리나 장관을 상대로 해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현안에서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그렇게 조금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서 하여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나오면은 다시 설명드려서 그 시스템에 관해서는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현미. 예결 특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예결 특위에서 삭감된 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그런 예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네.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결 특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공개로 진행되는지 이전 의회에서는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취재를 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계속 그 예결 특위를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지 그거 두 가지만 여쭤보시죠. 예. 그 앞에 질문하신 안은 아마 저기일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예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결위에서 메타버스 그 정보통신과 메타버스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뭐 개략적인 얘기로는 이게 질의답변 과정 이거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제 개수 조정 시간이잖아요. 개수 조정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정리해 나가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사항으로 듣고 그걸 삭감하자라고 느끼지를 않았고 그래서 삭감 조정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다 점검을 하셨는데 일단 그걸 어떤 의견 조율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확인을 못 하셔서 결국은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메타버스 안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어제 주례회의 때 더욱더 그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충분히 의회에서 메타버스 예산에서 왜 예결특위에서 개수조정 과정에 그런 논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고, 그래서 그 예산의 집행 과정에 청소년 문화의 집 또는 뭐 방정환 아카데미, 메타버스 이것들이 제대로 원 취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맞게 이게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했고요.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결특위 개수조정위원들만 알 텐데. 그러신 거고, 그 부분 사실은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위를 제가 12년 만에 의회에 들어왔잖아요. 의회에 들어와서 여하튼 지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해서 이렇게 좀 브리핑 시간도 만들고, 그 전 의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도 그전에는 언론인들 못 들어오게 하던 거를 들어와서 실제로 해야 된다 해서 취재했었고, 그 다음 인터넷 중계됐고, 지금 그래서 방송 중계가 되고 하는데, 예결특위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과정에 전화 또는 구대 의원님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8대 의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만 이제 공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사무감사는 여하튼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마련돼 준 공간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앉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물리적 공간 확보가 되는데, 3층에 이번에 이제 예결특위를 했어요. 옛날에 저 있을 때도 3층에 예결특위를 했었는데 의원 하나가 늘어나니까 혹시 의장도 참관은 할 수 있는데 첫날 갔더니 의장 자리가 없어요. 추경할 때 갔더니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이렇게 구석에다가 하나 이렇게 자리를 놨는데 통행을 제한할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뭔가 이제 사실은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기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앉아서 취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여서 이제 올해는 급하게 1, 2차 정리의 추경과 본예산을 그냥 8대 의회에서 하듯이 비공개 또는 그 아마 언론인들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건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간을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좀 넓은 공간으로 내려오면 일정 부분 언론인들께 공개를 하고, 또 정리 만약에 필요해서 비공개로 해야 될 건 위원장이 얼마든지 회의 진행을 통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알 권리 이 부분은 확장시키는 방향 쪽으로 같이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정말 7월 4일 날 원구성되고 나서 바로 정리의 2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적까지 배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까? 네, 우리 아까 김동수 기자님. 네.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네. 이 요는 예산 사업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네. 이곳이 하려고 하는 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제 방정환 아카데미, 그렇다면 위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떤지. 예, 그게 하나고요. 2개. 하나는 네. 예산심의 사건 내용, 노인복지관 문제가 네네. 작년부터 예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액수도 적지가 않아요. 이 삭감된 부분이 네네. 기류 부인을 원하는데, 어때요? 이게 삭감이 또 이런 액수가 발달되면 또 내년에도 또 문제가 없는 건지 이렇게 궁금하고, 또 붙여서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이 의회 정례 브리핑 1호 안건이 인사청문회 네. 좀 요청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네.
첫 번째 아까 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메타버스 건은 이제 이런 어제 주례 회의 시간에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시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 방정환 아카데미, 방정환 도서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고 시장님께 사실은 조언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제 아마 그날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선거 시기가 되면 공약에 실현 여부, 가능성 여부는 사실 생각하기 힘듭니다. 일단 표될 만한 거 다 공약에 넣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이 집행을 하러 들어오면 사실은 과감하게 당사자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취사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소위 집행권자 이 시장 군수 단체장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치는 지표가 공약 이행률을 따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약 이행률들을 높이는 게 아주 필생 과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공약에 방정환 아카데미가 들었고 방정환 도서관이 들어있는데 방정환 아카데미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어요. 6개월 만에 그런 것들 기획해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정환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려면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어떤 학술 토론회도 구리시에서 몇 번을 통해서 그 방정환 선생이 살아온 궤적이 우리 구리시와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지 이론적으로 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카데미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정환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도 생기고 그러면 방정환 방정환 도서관의 아이덴티티가 뭔가에 대해서도 시민적 합의를 요구해야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이 되는데 이제 그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장님이 공약 이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카데미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청소년 문화의 집 지어져요. 거기에 사무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정환 아카데미라고 지어서 무슨 센터 역할을 하는 걸 또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센터 역할을 하겠다고 시정 질문의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하셨어요. 방정환 도서관을 이미 교문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쭉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서 방정환 도서관 하니까 그 리모델링하고 있던 기존의 교문 도서관 한 공간에다가 방정환 선생의 보나마나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뭐 이렇게 화보나 해가지고 몇 개 책 몇 권 갖다 놓고 그 이름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바꿔서 공약 이행하겠다고 할 겁니다. 메타버스 역시 시장 공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시했겠죠. 메타버스가 앞으로 첨단,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그럼 메타버스 그 체험관도 정말 어딘가에 가가지고 어제 똑같이 주례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갈매동 지식산업센터가 됐던 유관한 어떤 그 메타버스를 설치해서 실제 시민들, 청소년들 포함해서 모두가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옳지. 그런데 그러려면 임기 내 공약 이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해야 되고 그 메타버스는 첨단 어떤 무물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정보통신과에 배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마침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 계획안에 보면 4층에 VR 체험존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이거 쓰고 하는 VR 체험존이 있었는데 그걸 발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메타버스를 거기다 얹겠다. 이런 사업 양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메타버스 필요합니다. 방정환 도서관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구리시에 전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어린이 도서관이 생겨서 방정환 도서관 생기면 왜 안 좋겠습니까? 어린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인 구리시가 방정환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문제 지도자들을 다 여기서 키워내고 하면 왜 안 좋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구리시의 의견. 이제 뭐 그런 분들을 지적을 했었고 그 메타버스 예산에 관해서도 제발
그런 취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이후에 관리 체계라든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노인복지관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노인복지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뭐 당초 58억, 59억에서 120억, 110억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그 절차도 그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들을 우리 저희 구대의회 의원님들이 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했느냐. 그러니까 계획안이 구상되어져서 집행도 되기 전에 무슨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고 그 예산 이번에 2차 정례를 앞두고 갔다가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이 그 신동아 운영위원장도 성격 되게 느긋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요. 감리 단장이 이제 설명을 하러 현장 확인을 갔는데 밑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데코 타일? 이제 바닥 공사를 지금 다 한 겁니다. 바닥 공사를. 저희 의원들이랑 쭉 갔는데 바닥 공사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나머지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과여서 사실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쪽 일을 하셔서 감리단장한테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감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뭘 깔판이라도 깔아서 요게 망가지지 않아야 나중에 감리했을 때 이 바닥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방치해놓고 나중에 정말 준공 시점에서 여기 기스나고 흠 나가지고 이거 문제 생기면 그걸 어떻게 관리? 지금 공사 관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구대의회 의원님들 생각 같아서는 이거 정말 올스토 시키고 원래부터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시의 어르신들이 지금 여성행복센터 한쪽에 쫓겨 오셔가지고 우리 노인회장님 맨날 말씀하셔요. 구리시에서 제일 큰 대학이 노인대학인데 말하자면 지금 4개 학년을 운영해야 되는데 1개 학년밖에 운영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니 일단 공사는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최대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 예산 중에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승인을 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등등의 그런 항목에 대한 예산들은 좀 충분히 더 검토해도 좀 기간이 된다니 그래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별 아직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답이 올까를 생각했더니 실제로 이제 지방공기업 두 군데 구리도시공사와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사장 선임을 해야 될 그래서 구리시 의회에 임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조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시기쯤 돼야 구체적으로 뭐 의회도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천하겠다든가 좀 더 강력하게 그때쯤 돼야 거기도 하고 현재 지금 양대 공사에서는 상임이사 그러니까 본부장 또는 비상임이사 뭐 이런 쪽에 대한 선임을 하는데 그건 저희 원래부터 인사청문회를 요구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고 그걸 반면 교사 삼아 요즘은 우리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보낼 때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또 한 번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게 지난 브리핑 시간에 그 의전과 관련된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구리시의회 의견을 지금 집행부가 시장에 사인해서 정당의 운영위원장을 그전 지난 민선 8기 민선 7기 시절에 11위에 있던 당협위원장의 의전 서열을 4위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린 것을 의회 의견은 거기는 모르겠고 몇인지는 하여튼 우리는 시장,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출직 의전 서열이 이래야 된다는 우리 의견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며칠까지 저 공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회신 시한을 안 해서 이쪽에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신이 없어서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공문을 보낼 때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면서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회신 기한을 앞으로는 명시해서 보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영환 기자님. 매트티움 송영환입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장님 코멘트가 보도되고 있고요. 네. 이제 본 예산을 의원들이 어떻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지는 의장님도 참관이 힘든 상태에서 시민들이 직접 그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의원들이 절대적인 아니지만 본 예산 심의를 충실히 했느냐는 다음에 추경을 얼마나 하느냐로 대비됩니다. 네. 심지어 뭐 8차 추경까지 하는 해도 있었으니까. 물론 뭐 추경이라는 게뭐 교부금 예시액이나 뭐 마무리 추경들 꼭 필요한 추경도 있습니다만은 집행부가 임기응대식 사업을 진행하면서 끼워넣기 추경이 특히 전 집행부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의 공개는 필히 개수조정은 빼고라도 네네. 또 위원장 판단에서 비공개로 할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비공개를 하더라도 이건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다음에 이제 임기가 6개월 차인데 부대의회가 신정 질문을 2번을 했어요. 네. 3개월 만에. 그런데 신정 질문 답변 의장님이 뭐 단상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답답할 때 끼어들기도 하시고 아까처럼 뭐 그런 강정환 도서관에 대해서랄지 여러 가지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서 의원의 질문 수준과 집행부의 답변의 성실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대답하시 곤란한가요? 아니요. 저 곤란하지 않습니다. 전 의회나 아니면 이전에 의정 활동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 어느 부분은 긍정적이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 점이다 하는 걸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예결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하여튼 효율적 예결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전반기 기간 동안에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여부 또 이제 그동안 뭐 바뀐 여러 가지 뭐 취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못하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근데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요. 시정 질문 답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평가를 하시면 제가 4대 5대 의회를 활동을 했었고 12년의 공백 끝에 지금 9대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때는 제가 가장 초선이면서 최연소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나이로 40이었고 그 선거 공보 나이로 38살이었으니까 가장 어렸었고 5대 의회 때는 그 제 또래 의원들이 대부분인 그래서 꽤 많은 4명 정도가 제 또래인 40대 의원들이 있던 의회였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12년 만에 들어온 의회는 9대 의회는 30대의 초선 의원 하나 40대 초선 의원이 셋 50대 초선 의원 그다음 50대 재선 의원 50대 삼선 의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선 재선 의원이사 경험이 있고 특히 이제 전화 신동아 운영위원장이 3선인데 저는 이렇게 12년 건너뛰었지만 신동아 운영위원장은 4년을 건너뛴 3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초선 의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경험했던 4대, 5대 그다음에 저 역시 속기록이나 또는 영상이나 또는 보도를 통해서 봤던 그 어느 때 의회보다 기본적인 어떤 자기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이렇게 지금 초선으로 들어오신 그 5분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강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론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서 전체 숲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그래서 기준치 자체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송 기자님께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감정을 사상하고 옛날 4대 의회 초선 때 6개월의 또 뭐 전 때 8대 의회 때 초선 의원들의 6개월을 이렇게 떼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다만 여하튼 기본적 자질은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 또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여타 그동안의 의원님 의회보다 그리고 다른 인접 시군에 있는 어떤 의회보다 아주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선배 의원으로서 의장이 아니라 선배 의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언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의 성실도. 네. 시장님 답변의 성실도에 대해서 평가해요. 시장님의 답변의 성실도요. 프로십니다. 프로십니다. 제가 시장이었어도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어떻든 간에 동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론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시민들에게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원론적 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정도가 저의 코멘트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면 의원 수립 평가에서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평론에 답답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질타하고 피정직 문제는 또 봉사단체 회의금 지가오자고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배반적으로 보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을 봐야 되는 그런 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아마 선배 의원님들이 적절히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의 잘한 부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부족해서 채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조언해 주십시오. 모두 우리 구리시의회 9대 의원님들 다 열려 있어서 그렇게 언론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그렇게 제기되는 어떤 조언에 대해서 늘 이렇게 수정해 나가려는 자세들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이고.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그냥 네. 예산 다루신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네. 우선 느끼는 소회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나 구리시의회나 여소야대 현상은 또 같은 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나라 예산을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좀 한참 지나서 아직도 무슨 원칙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처리를 하실 우선 그건 잘하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 못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고충도 많으셨고 또 결단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느끼는 거냐면 과거 제가 젊은 시절 이제 의정이 나올 때 제가 50대입니다. 50대 전두환 정부죠. 그때 기획원칙을 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챙겨봤고 그 다음에 국회 출입도 오면서 그 통과하는 것도 지켜봤거든요. 쭉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적은 지역 사회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만 또 1.몇 프로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심했다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은 아까 쭉 설명하신 대로 리틀 축구단 차량 구입비는 지금 있는 차량 그대로 써도 좋겠다 이런 거. 또 군악대 축제 이거 우리 지역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굳이 그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진짜 의회가 꼭 해야 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건 지금 삭감한 것 중에 보니까 복지 차원 쪽에서 복지재단, 경로당, 무슨 행복실리아 이런 걸 쭉 5개 항목을 보니까 그게 총 금액이 8억이 되고만. 네. 복지단 설립과 경로당 물품 지원, 운영비, 또 집기류.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좀 진짜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되고 이건 좀 깎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따가 제가 볼게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노인연령과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다 그래서 혹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굳이 시의회가 어르신들이 상대하는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 그건 이제 제 의견이고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보증을 몇 차례 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증을 하신 걸 좀 정리하는 얘기를 한 마디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해보면서 느끼시고 혹여라도 그런 우려하시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전해 주십시오. 구리시가 편성해온 예산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여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로 볼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훨씬 의회나 집행부나 어르신들을 섬기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어르신들을 홀대한다거나 그런 혹시라도 오해, 아까 총액으로 묶으시니까 8억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5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사하는 과정의 비품 구입인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왜 부분 삭감을 하게 된 거냐면 지금 이제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 어르신들 관련 예산은 의회가 가장 1순위로 놓고 늘 의원님들이 챙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제 본 질문에 있어서 정례 브리핑 쭉 해왔는데 어떤 아직 이제 제 의장의 임기가 2년이에요. 제가 또 소심하긴 해도 한번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임기 2년 동안에는 이 정례 브리핑은 쭉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는데 여하튼 감사하게도 이렇게 잊지 않고 와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계시면 한 분이 계시더라도 하는데 기본 취지는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도자료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시민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듣고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정이나 그 결정 과정이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냥 보도자료 한 장 이메일로 받아서 사실은 자기 찾아 들어가시는 분 외에는 그리고 그 보도자료 속에는 저희들의 일방적 말하자면 뭐 선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이 그 이면에 얽힌 이런저런 말씀들 또 조언들도 섞어서 아까 여기 송영환 기자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까지를 다 기사에 녹여내 주셔서 그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그런 의회에 대한 신뢰가 결국 구리시의 행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거라는 믿음에 아직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 예결과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 그 제정 또는 개정하신 의원님이 내려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동완 기자님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이제 5분, 3분이신데 네. 뭐 예결이나 뭐 지금 뭐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뭐 고함도 있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뭐 당들이 틀리시니까 지금 의원님들 간에 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29년 산 아내하고도 수시로 다툽니다. 그래서 때로는 며칠간, 일주일간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고 또는 제가 저 나가는 거를 아내가 보는 채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 기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법정 그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그래서 심지어 사상 최초의 수정 뭐 준 예산을 뭐 한 해 수정 예산을 야권 단독으로 한 해 이런 정도까지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근원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보는 시각, 철학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제대로 국민들의 건강 어떤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데 현 정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정이 생기면 그런 철학의 가치의 충돌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 부분에서 불협화음 생긴다고 봅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전 여겨지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집행부의 수장은 저 국민의힘이고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소위 뭐 여소야대 이런 그 지형이다 보면 집행부의 어떤 그 현안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감정적 충돌 또는 논리의 충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요. 그러면 원래 아예 그게 없으려면 이제 정당 무공천하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마 그러면 뭘로 갈릴 거냐면 출신 지역으로 또는 출신 학교별로 당파가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2대1이든 1대2든 1대1대1이든 전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의견들을 규정된 합리적인 규칙에 의거해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김 기자님 5대3인 여소야대에서 감정적 충돌이 있습니다. 또는 서로 그냥 발끈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서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싫은 소리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밥도 따로따로 먹기도 하고 가는데 차도 따로 차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오히려 그거 없는 게 이상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의장으로서 최대한 어떤 임계점보다는 낮게 그래서 어떤 그 파행으로 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여겨주시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서로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회 본연의 자세는 놓치지 않도록 8분의 시의원님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한 말씀. 여기 또 손 드시는데요. 어떠세요? 네. 그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뭐 설치 협약 보고 같은 게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여기 예산하고 안전과 관련돼서도 언급된 얘기들이 있나요? 네, 마침 협약서 하단부에 보면 이제 협약서 안까지 어제 보고를 했는데 어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전에 관해서 유사시 안전에 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질문했었고 그래서 이 부지를 제공하는 시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과 그 설치한 업체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 뭐 하는 것까지는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지하에다가 충전시설도 설치가 되는 현재 어제 보고된 곳은 지하는 아닙니다. 지하는 아니어서 구리시청 어제 뭐 위치를 저희가 네, 여기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구리시청하고 아톨 이오리 이제 회계과가 관할하는 곳에 6기의 충전기 설치하는 거고요. 저기 소각장 우리 주민 편익 시설에 2기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걸로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지하 시설 아니고 다 야외였습니다. 뭐 저 주차장 끝에도 있고 우리 여기 의회에서 아트홀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도 하나 설치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요 우리 공간 내 청사 내에 총 법적으로 9대 충전 시설이 있어야 그게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어제 보고 받았는데 이번 요 협약을 통해서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은 충족된답니다. 네. 예. 하여튼 처음에도 인사드리고 아까도 질문 답변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오후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의회 관심 가지시고 이런저런 말씀 서로 주시고 답변 들어주시고 그걸 또 기사 쓰시는데 브리핑이 직접적인 기사 제목으로 뽑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기사를 쓰시는데 또 배경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브리핑의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들어서 했는데 아마 어떻게 하다 보면은 12월 달에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임시회가 열려서 못하고 그 다음 주가 12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특별히 뭐 현안이 없는데 우리 기자님들 또 수요일 날 오후에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1월 들어가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기자님들과 조금 더 이제 1월 첫째 정례 브리핑은 좀 어떻게 정감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홍보팀장님과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조금 워밍업 됐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정례 브리핑 통해서 하여튼 의회의 활동 상황 시민들께 잘 알려주시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의회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차례인 거죠?